선생님, 교과 수업 시간에 책 읽기 교육을 할 때는 어떤 관점이 필요합니까? 저는 사회교과잖아요. 물론 이제 교육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해당이 되겠지만, 단지 그냥 무엇을 읽는다라는 뭐 읽기 능력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그다음에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걸 썼는지, 이게 사실 그 좀 어려운 말로 리터러시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키워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읽고서 단지 이해하는 것으로 가면 지식이죠. 근데 이미 교과서에도 다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거를 한 번에 얻기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맥락, 그다음에 이 글 쓴 사람의 의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려면 독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글쓴이의 의도가 뭔지, 글을 그냥 글자가 나와 있는 것만 이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도이고 사회적으로 어떤 맥락인지 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어떤 경험이나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희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라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 상업계, 공업계, 뭐 이런 농업계, 뭐 이런 것들 직업 교육과 관련된 것이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요즘 하는데, 기초학력 자체가 좀 부실한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교실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예. 뭐 자기 삶 생활하고 이제 교과서는 사실 좀 분리되어 있는 경향이 좀 크니까, 교과서는 너무 압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치기가 힘든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뭔가 너희들의 삶과 이것이 연관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에는 교과서보다는 단행본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 학교 애들은 그래서 단행본을 재미있게 잘 읽게 됐어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뭔가 텍스트로 된 걸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지는, 그런 효과서부터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책을 왜 읽는가에 대해서 교과서가 되게 이제 압축도가 높기 때문에 그 건조해서 왜 이런 걸 공부하나 잘 모른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책 읽기에 흥미를 조금 이제 애들이 가지면서 뭔가 공부에 눈도 뜨고 공부를 왜 하나 뭐 이런 거라는 느낌이 왔는데요. 윤리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윤리 시간의 책 읽기 교육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교과서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옛날에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 교과서라는 게 그동안 인류가 쭉 쌓아왔던 것과 현실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실들을 이렇게 펼쳐놓은 것들을 다 이렇게 압축해서 모아놓기 때문에 이 글 안에 있는 세계를 봐야 된다. 근데 제가 가르치면서도 교과서만 가지고는 이 글 안에 있는 세계를 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책을 읽히게 됐고요. 책을 읽히게 된 더 직접적인 이유는 그 아이들한테 자유라던가 뭐 정의라던가 이런 그 가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감각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현실이 어떤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해서 본인이 이건 좀 너무한데, 이거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이렇게 본인이 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시작을 해야지 자유나 정의의 개념이 뭔지 알 수 있는데, 그냥 먼저 딱 개념부터 얘기하면 아이들이 모르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담겨 있는 책을 잘 권해서 이제 읽히면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책을 읽히나요? 그런 개념을 위해서. 예. 저기 그 힐더월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이제 뭐 이렇게 가난, 빈곤 뭐 이런, 혹은 뭐 아동 노동이라던가 자원 고갈,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윤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압축해서 쉽고 재미있게 글씨는 적고 그림은 많고 이렇게 여백도 많게 해서 아이들이 한 주제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만 읽으면
충분히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런 일이 있네 어이가 없어 이렇게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걸 읽은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제 정리를 하게 했고요. 그 정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읽었던 걸 가지고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뭐 아동 노동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정의의 개념과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세상의 어떤 문제와 정의라는 개념이 연결되는 그런 지점에 이제 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읽히는 수업을 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니까 책 읽기가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모습과 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과서에는 어떤 그 교과 학문에서 축적해온 어떤 개념이 이제 보통 소개되잖아요. 선생님이 그 개념을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현실에서 이런 거가 이런 개념이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책이 해줄 수 있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역사 시간에 책 읽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역사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책을 읽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역사 교과니까 역사책을 읽혀야지 그래서 역사책을 한 40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애들이 역시나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니까 저의 생각의 문제가 아닌가? 꼭 애들이 역사를 배워야지만 역사책을 읽어야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역사에 흥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꼭 내 역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역사책을 읽을 필요는 없겠다 애들이. 그래서 이제 다양한 책들을 다른 소설책이라든지 뭐 애들이 관심 가질 만한 책들을 조금 더 골라서 역사책이 아닌 책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꼭 역사 교과라고 해서 거기에 얽매이고 또 과학 교과를 해서 거기서 얽매여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그 활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먼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긴 역사면 요즘 세상 사람들 사는 얘기가 다 현재 역사에 대한 책 같은 생각도 문득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는 흔히 책을 읽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국어 시간 하면 애들이 뭐 읽은 게 없다,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국어 선생님이면 뭔가 엄청 많이 읽으셨을 것 같다라는 어떤 선입견 내지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선입견이요. 네네. 근데 실제로 국어 선생님들 중에 책을 그렇게 엄청 많이 읽으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뭐 소설 위주로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교사들 모임을 계속 가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읽기에 이렇게 폭이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되면 교실에서 책을 읽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뭔가 이렇게 풍부하게 애들과의 얘기거리를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가 읽다 보니까 애들한테 책을 권하고 수업 시간에도 같이 책 읽기 수업을 하게 되고 이런 경험을 쭉 하게 됐고 지금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아이가 제가 이러이러한 가치를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이에게 책을 권했었는데 그 아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책을 읽어내는 것이 자기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해석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어떤 좋은 책들을 권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무언가 조금의 어떤 질문을 던져준다거나 아이들과 어떤 활동을 하거나 하는 그런 후속 활동들은 조금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서평 쓰기를 시작하고 대화하기를 시작하고 토론하기를 시작하고 하게 됐어요. 국어 수업 시간에. 저는 주로 문학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는 제가 했던 활동은 문학 작품을 가지고 했던 활동으로 나눠지고 또 그게 아니면 비문학, 뭐 진로와 관련된 책들을 가지고 하는 활동으로 나눠졌었는데 문학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주로 자기 삶과 관련된 자기 삶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데 조금 초점을 두게 했고요. 그리고 자신과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
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또 글 속에 담거나 아니면 뭐 이야기 속에 담거나 토론 속에 담거나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나, 책, 그리고 세계 이렇게 요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아이들과 많이 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김재왕 선생님은 체육이시잖아요. 네. 그 체육 시간에 책을 읽히면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처음에 보이나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체육 교과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몸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크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형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부모총회 때 이제 저는 체육 교과지만 책으로 수업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네? 어떻게요? 뭐 이런 식의 반응? 네, 그런 식의 반응.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체육 교과에서도 교과 모임 있잖아요. 교과 모임에 나가서 책으로 수업합니다. 라고 하면, 그게 무슨 체육 수업이야? 라는 식의 그런 반응을 보였고, 아이들은 엄청 심했어요. 처음에 책으로 이제 수업한다고 했을 때 거의 뭐 난리가 났죠. 아이들이. 네. 난리가 났고 정말로 뭐 말도 안 된다 이건. 그래서 거친 항의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아이들을 설득을 좀 많이 좀 시켰던 것 같아요. 수업을 이제 하기 전에. 그래서 꼭 책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책 읽기를 통해서 뭔가를 좀 그냥 몸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체육이 뭔가 거기 안에서 뭔가 좀 느끼고 배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체육을 했을 때 운동을 했을 때 뭔가 달라지는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아이들한테는 되게 좋다라고 이제 설득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네. 책을 읽으면 운동장에서 하는 게 뭔가 달라지고 뭔가를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얼핏 듣기에는 축구를 그냥 막 하다가 축구 전략에 대한 책을 읽으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축구를 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뭐 이런 건가 하는 상상을 했는데 어떤 건가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책 읽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책을 읽힌 게 그것보다는 경기를 얼마나 좀 올바르게 하느냐에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기를 통해서 뭐 흔히들 얘기하는 어떤 스포츠맨십이라든가 페어플레이 이런 거 늘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과서에는 그렇게 늘 얘기하지만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어요. 그냥 경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런데 그거를 어떤 단행본의 책, 그러니까 어떤 소설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경기를 하는 아이가 주인공이나 뭐 이런 아이들이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세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런 반칙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갖겠구나. 나도 이런 감정을 갖겠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간접 체험이죠. 책 읽기는. 체험을 먼저 하고 나서 운동장에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아이들이 좀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를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얼마나 올바르게 경기를 하느냐. 그 경기에서 뭔가를 좀 뭔가 배움이 일어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인성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또 뭐 인성교육, 인간교육, 인간성 교육, 태도 교육 이런 쪽에 의미를 많이 두신 거군요. 그쪽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 역사 시간에 독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역사 교육에서 하는 독서 교육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나요? 네, 무엇보다 많은 아이들이 역사 공부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많은 사실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무미건조한 수많은 사실들이 있지만 그 과거의 사실들이 지금 현재의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또 현재 살고 있는 나와 그 역사 과목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에 대한 느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건대 가장 오래 남는 공부는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다음에 뭔가 기록해 보기도 하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책을 들여다 봤을 때 오래 남는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 공부가 오래 남는 공부가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제가 이제 쓰는 표현 중에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역사적 감수성, 상상력 또는 공감 능력,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그 삶을 살았을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무미건조한 설명문의 그 교과서 글보다는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의 어떤 고민이 담긴 맥락의 그런 책들을 읽으면 훨씬 더 공감력 있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역사교사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사실들을 아는 것보다는 그 시대 사람들의 고민을 함께 이해하고 상상하고, 그래서 현재 우리들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렇게 좀 관련시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읽기 수업이 그 어떤 강의식 수업이라든가 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역사 과목을 좋아하게 되고 재밌어하게 되는 거인 것 같고요. 이제 무엇보다 평생 학습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싶은 부분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으로는 책 읽기 공부야말로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역사 교과서는 어떤 사서의 글쓰기 형태보다는 설명문을 많이 닮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어려운 글이고요. 특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있는 역사 교과서는 사실은 일반 대중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일반 대중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역사책을 배웠지만 많이 외웠지만 지금은 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들로만 채워져 있는 교과서였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시대의 고민이라도 책으로 공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후에 또 어떤 사실을 공부하고 싶을 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독서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교육을 하는 것은 역사 공부의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을 요즘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되게 감동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책을 읽는 행위가 이게 수단인지 목적인지가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기가 좋고 저희는 그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그것을 독서를 같이 하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책 읽기가 그렇게 안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 읽기라는 행위 자체가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수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꼭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행위를 통해서도 그걸 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독서라는 행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네, 그거 선생님 익숙한 주제고요. 지난 20년 동안 학교에서 많은 그 논문과 연구와 인터뷰와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이제 제기하는 건 되게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해보죠. 그럼 제일 그 말씀이 현실에서 많이 구현되고 있는 체육 선생님, 김재관 선생님의 답을 한번 체육 선생님께 청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책으로 수업하게 된 계기가 이제 교육 과정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과 교육 과정을 보면 예전에 제가 체육을 배울 때는 스포츠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짜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신체 활동 가치 중심으로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 활동을 하면 어떤 가치들을 얻을 수 있느냐, 그 가치들을 5개로 선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그 가치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스포츠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있는 그런 구조로 짜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라는 것들이 보면 5개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5개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저는 질문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신체활동 가치를 한번 찾아보자. 각자 자기들만의 어떤 신체활동 가치를 찾아보자. 그렇게 된다면, 그 가치를 찾게 된다면, 운동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충분히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죠. 아까 방금 이제 정태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 읽기가 아니더라도
그 가치는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책을 선택한 이유는 책은 읽다 보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어떤 자기가 전에 했던 경험들을 끌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어떤 경기를 봤는데 그런 경기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끌어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를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렇게 찾은 가치는 다른 활동, 그러니까 책 읽기가 아닌 다른 활동을 통해서 얻은 가치보다는 더 조금 오래 남고, 그리고 조금 자기 어떤 삶에 대해서 조금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서점에 가서 찾아보기 시작했죠. 체육관은 그런 어떤 도서 목록이나, 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도서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체육교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뭐 체육과 관련된 책들은 다 찾아보면서, 근데 보통 나오는 책들을 보면 아이들한테 읽히기가 되게 어려운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소설 코너에 가서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운동을 다루고 있는, 또는 스포츠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들을 찾게 됐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그 주인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을 통해서 삶이 변해가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조금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질문에서 가장 체육 교과가 가장 책 읽기와는 되게 동떨어진 교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꼭 필요한 책 읽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만약 아까 이 문제 제기한 쪽에서 그 청소년 소설에서 운동을 다룬 책,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하면서 그 주인공이나 그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삶이 조금 달라지고 가치가 성장하는지, 요런 책을 이제 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나 그런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상물, 이런 걸로 보여줘도 어떤 효과가 있을 텐데, 뭐 꼭 책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책과 이런 영상물에 서로 어떤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하면, 영상을 보면 그냥 보고 그때 그 순간에는 이렇게 그렇구나 하지만 오래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영상 매체는 그게 시각적으로 들어와서 그게 어떻게 어떤 구조로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글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깊이 있게 생각해서 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경험이라든가 자기가 전에 했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간접 경험들을 끌어와서 자꾸 머릿속에서 재구성해가면서 읽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이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제 경험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게 동의하는데요. 그 아이들 수업할 때 영상물을 많이 잘라서 보여주는데, 그게 제가 말하는 거랑 그 영상을 하는 거랑 똑같이 애들한테 다 가는 거는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금 현란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게 영상을 보여주는 거는 좀 저의 만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잘라서 좋은 걸 보여줬으니까 니들이 그 흡수하고 생각해라 라고 요구했던 것 같다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은 그들에게 좀 맡겨보는 거죠.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말도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가 교사가 해야 될 거 줄어들고, 그 책 속에서 말하는 것을 자기가 그 생각하고 거기서 판단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사고하는 그런 행위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들었던 생각인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여준다라는 게, 그걸 영상을 보고 내가 어떻게 뭔가를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없애지 않나,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책은 다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냥 이게
보여준다고 이렇게 썼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깊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머릿속에서 만들어가면서 그걸 읽다 보니 그게 더 오래 남는 게 아닌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랬습니다. 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초등학교를 휩쓸고 있는 수업 도구가 있는데요. 선생님 컴퓨터에 이렇게 특정한 회사를 딱 넣으면 그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영상물이 탁 누르기만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과서의 전 교육과정 내용이 다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게 한때 휩쓸었다가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되게 반성을 많이 한대요. 그게 너무 교재가 좋고 잘 만들어놔서 다 이제 끄덕끄덕 대고 애들이 잘 배우는 것 같지만 교사가 계속 클릭 애들은 앉아서 영상을 보고 또 몇 가지 나온 파워포인트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면은 좀 멍해진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짜진 영상과 파워포인트들을 봤지만 그 수동적으로 좀 학습을 하게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 수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자성운동이 좀 벌어지는 것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